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독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하는 자 똑자입니다. 네, 저희는 세이노의 가르침 계속 읽고 있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 2부 부자로 가는 길목에서 부분을 같이 읽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똑사님이 돈 똑바로 알자와 성공을 향해 나아가려면 부분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나는 가난한 사람인가? 부자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가난한 사람인가입니다. 가난은 사회구조적 현상인가라는 챕터가 있었는데요. 사회구조적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벌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빈곤의 원인을 결코 게으름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소득 불균형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히 구조적인 현상이며 경제와 정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풍족한 사람들이 만드는 구조의 부작용이다. 우리는 저소득층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면 질문으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지만 부자가 된 사람들은 뭐란 말인가? 모든 것이 운이었을까? 왜 수많은 부자들은 하나같이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것일까라고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이게 과거에 국민소득이 수천 달러 미만이고 저소득 저교육 순환고리가 있던 시대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전쟁 이후로 1970년대까지는 뭐 절대적 가난이고 1980년대에는 부유해지기 시작했고 이제 뭐 올림픽을 하면서 좀 사회가 이제 성장한 걸 많이 느껴지는 시대였는데요. 이때에는 사실 저소득자들이 본인이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한국의 고소득 시대에서는 가난 자체가 사회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3D 업종 같은 경우에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이제 피해서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 같은 경우에 물론 어렵지만 꾸준히 돈을 모아서 이걸로 종잣돈을 모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도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데 가난한 가정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을 하기 싫어하고 돈을 쉽게 벌고 멋있어 보이는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본인이 버는 것보다 소비를 많이 함으로써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라는 자존심으로 계속 일을 안 하고 이런 일을 이제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이 지속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가난한 가정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도와줄 가족이 없어서 혼자 사는 경우, 뭐 여기에 미혼모 가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자립 20살이 돼서 이제 보육원에서 나와서 자립 청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난 자체가 이제 사회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뭐 대학생 시절 정도에는 가난한 거는 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을 것 같다. 뭐 가족이 없거나 진짜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본인이 노력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면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같은 시대는 사실 뭐 유튜브나 책이나 다양한 경로로 자기가 다른 사람의 성공 사례를 보고 노력해서 부를 이룰 수 있는 사회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챕터는 가난이 세습되는 이유인데요. 1972년 영국 키스 조셉은 빈곤의 세습화와 관련해서 박탈의 순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의 부적절한 태도가 가난한 가정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부모가 자신이 가난한 이유는 못 배워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자녀에게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업을 가지면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가난한 이유 자체를 나의 직업이나 사회적 이유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좀 운명론적이고 본인의 노력하지 않음을 좀 합리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원하는 대로 뭐 좋은 직업을 얻고 부를 이루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자녀는 부모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부모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직업과 유사한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가난은 나의 운명이다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데요. 이럴 때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걸 기준으로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서 일을 어떻게 하여야 남들보다 더 잘하는가를 생각해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여기 예시로 든 게 있는데 세이노님께서 예전에 하류층 초등학생들에게 인류대 대학생을 1대1 가정교사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통해 후원하셨을 때 이런 일을 했는데요. 1년이 지나도 과외 효과가 전혀 없었고 생각을 해보니 이 학생들 자체가 배우려는 태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이 세습되는 이유를 읽으면서 나의 생각과 행동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회적 대가를 얻는 방법을 찾고, 내가 만약에 뭐 학생이라고 하면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그게 나랑 맞지 않으면 일하는 방법이나 장사, 사업에 대한 책을 읽고, 공부를 해서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 가난을 벗어나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난한 사람들은 선량한가인데요. 여기 예로 나온 분이 1990년 봄에 천호동 반지하 새방에서 살던 엄모 씨가 부인, 아들, 딸과 연탄 불을 피워놓고 동반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보증금 50만 원, 월세 9만 원 새방에 살던 엄 씨 가족에게 집주인이 집을 낡아서 수리하고자 하니까 방을 빼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너무 없고 해서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동반 자살한 경우신데요. 이제 신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분을 되게 옹호하는 기사를 많이 냈는데 세이노님이 하나씩 어떤 사정이었는지를 좀 파헤쳐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엄씨가 처음부터 안 좋은 직업을 가지셨던 건 아니고 운전기사라는 직업을 좀 꾸준히 하셨고 국회의원 운전기사라 월급도 많으셨는데 본인 실수로 인해 퇴사하게 되고 그 다음 일을 찾으실 때 아는 지인이 하는 부동산 업을 같이 하면서 할부로 또 신차를 사셨어요. 그리고 이 집의 임대인 같은 경우는 우체부신데 낡아서 집을 수리하려고 방을 빼달라고 하신 거지 이게 뭐 완전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을 이제 괴롭히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고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 자기 분수를 모르고 소비 생활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절망을 초래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가난한 사람은 선량하다는 보편적 사고가 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 부르주아 같은 경우에 산업화 시대의 지주들이 노동자를 착취해서 부를 축적했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1990년대 이후 고소득 시대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착취만 당한다거나 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많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은 선량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편견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을 옹호하기보다는 이제 최선을 다해 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가난한 자들이 선량하다는 그런 편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가난한 자의 특성은 버려라인데요. 가난이 세습되는 이유를 7가지로 설명하고 계시고요. 먼저 돈 받는 것 이상으로는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아무 일이나 하려고 하지 않는다. 받았던 돈 이하로는 일하지 않는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운명론을 받아들이고 사주팔자를 신봉한다. 세상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쉽게 흥분한다. 경험자의 이야기보다는 자기 판단을 더 믿는다. 라고 가난한 자의 특성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한 건 나는 이 중에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게 있나? 이런 거는 특성을 좀 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내 힘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음을 믿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챕터로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 부분을 얘기하시는데요. 우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그 이상을 바라는 당연 심리, 소비 때문에 돈을 못 모으는 비교 심리,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소비하는 주변 인식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심리라고 합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남들이 어떻게 살든 관심이 없고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다시 나빠질 수 있음을 알고 대비하려고 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살지 않고 우선 돈을 모은다고 하면서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를 버리고 좀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요. 제일 끝에 잉그라트의 가치관 지도라는 부분을 설명하는데 이게 세계 가치관 조사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각 나라별로 세속주의적 가치와 자기 표현 가치가 어느 평면에 있는지를 표로 나타낸 건데 이 부분이 조금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세속주의적 가치는 되게 높은데 자기 표현 가치가 낮은 데 해당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 표현 가치가 한국보다는 조금 더 높고 중국도 이제 세속주의적 가치가 높고 자기 표현 가치가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유교주의였던 이 동아시아 삼국 같은 경우는 자기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공동체를 우선하는 세대에 살고 있다가 갑자기 산업화가 하고 국가 경제가 뭐 발전하면서 세속주의적 가치는 높아졌는데 자기 표현 가치 자체는 이제 높아지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요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만족감이나 행복감, 지적 심리적 만족, 사랑이나 존경 욕구에 해당하는 자기 표현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똑사님은 이 부분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선량한가? 그 부분 이제 지하 셋방에 살던 엄모 씨 가족들이 동반 자살하는 사건을 이렇게 하나하나 파헤치면서 실제로 그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가? 라는 질문에, 아,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에 저는 동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이 있었어요. 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말을 한번 읽어보면, 빈민층을 누구보다 자주 접하는 그 사회복지사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대요. 빈민층을 만나보면 일하지 않으려는 부모들과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해서 지원금을 타먹을까를 궁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한다. 저도 제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그들은 그 지원금을 타먹으려고 일부러 일을 오래 안 한대요. 일을 해도 알바로 며칠씩만 해서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수준 내에서만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과연 그들의 생활 태도가 선량하다고 할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들이 모두 선량하지는 않고 우리가 가난을 너무 미화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의 특성을 버려라 중에 제가 이제 최근에 목격한 사례인데요. 이제 돈 받는 것 이상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돈 받는 거 이상으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최저 시급만 받는 사람이고 그 시간만 때우면 되니까 나에게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말라.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럼 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나중에 뭐 일이 더 많아지면 고용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또 급한 일이 있거나 이럴 때 다시 부를 수 있는데 그 생각을 하지 못하시더라고. 지금 당장 내가 어, 이 돈을 이 시간만큼만 받는다라고만 생각해서 더 길게 보질 못하시고 나는 최저 시급만 받으니까 나한테 너무 많은 것을 원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 또한 그러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는 게 됐고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은 부자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제일 생각했던 게 제가 부자에 대한 좀 편견이나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세이노 님이 본인이 부자가 된 얘기를 알려줌으로써 부자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수 있게 해주신 이 책이 좀 고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먼저 나왔던 부분이 부자들의 쇼윈도 앞에서 서성이지 말아라인데요. 명품을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잖아요. 이거 자체가 이제 상품 판매자가 상술이나 마케팅을 통해서 상품을 갖고 싶게 하는 건데, 이렇게 상술로 상품을 소유하려고 하면 이제 제가 돈을 많이 써야 하니까 이러지 말고 상품은 나의 인격체와
동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인격을 먼저 좀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될 사람이 소유하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한 재화이지 남에게 지금 보이기 위한 물품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느낀 게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좀 파악을 해보고 나 스스로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세이노님이 본인은 음악 듣는 걸 되게 좋아해서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만 다른 부분은 이제 쓰지 않고 뭐 절약하는 부분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부자는 불행한 도둑놈이 아니다입니다. 왜 사람들은 부자들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저도 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면 쌀독에서 인심 난다는 말처럼 넉넉하고 너그러운 부자들도 분명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미디어에서 접하는 부자들은 좀 네, 뭐 불행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많은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습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계산하는 것은 비교하여 선택을 현명하게 하기 위함이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고 인도의 인구 10억 명 가운데 90% 이상이 가난한 이유는 현 세상은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이며 내세가 진짜 인생이라고 믿는 힌두교 때문이라고 하시는데요. 전에 TV에서 인도 여행 간 걸 본 적이 있는데 인도 분들은 진짜 현재보다는 내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구걸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돈을 달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너의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주는 게 당연하다.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게 좀 신기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부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신문이나 방송에서 접하는 부자들은 뭐 좀 부정한 사건과 관련해서 좀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들은 조금 불행하거나 어떤 나쁜 일을 해서 돈을 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돈이 심포도라고 뭐 나는 저렇게 부정한 일을 하거나 뭐 범법 행위를 해서 부자가 되고 싶진 않아.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여우가 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해서 다른 사람과 차별화를 가져올 때 부자가 태어난다고 하고요. 제가 요새 책을 읽고 있는데 그 부자가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내가 무언가를 제공하고 그걸로 돈을 얻어야 된다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게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들에게는 과소비가 없다였는데요. 과소비가 능력 이상의 소비를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부유층에게 과소비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과소비는 중산층의 모방 소비와 하류층의 실망 소비가 과소비이고 이게 과소비인지 아닌지 좀 판단하는 기준은 자기 개발을 위한 지출이면 과소비라고 보기 어렵고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어떻게 모으는가 하는 것이 나의 삶을 잘 꾸려나가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 같은 경우는 돈을 되게 선택적으로 사용을 해서 어떤 분은 뭐 돈을 펑펑 쓰는 분야도 있지만 자기 취미 생활 같은 경우에 뭐 돈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또 아껴 쓰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자기 수입 수준보다 덜 쓰고 살아야 부자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 나의 소비 생활은 어떤가? 내가 실제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부분이 있진 않았나?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데 추가로 사는 부분이 있진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나를 돌아보게 되었고 어,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면서 부자가 되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해서 이제 검소하면 안 된다 부분인데요. 여기 예로 이 아마 세이노 님이 1955년생이시기 때문에 한국 뭐 80년대, 90년대 같은 경우는 부자들은 검소해야 하고 뭐 돈을 많이 쓰면 뭐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 이런 좀 언론이나 사람들의 생각이 좀 많이 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많은 부분은 좀 그때 쓰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일본 대기업 오너들이 30평도 안 되는 집에 사는 걸 이제 좋은 일로 보이고 부자는 검소해야 한다라고 미디어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예로 어떤 미국의 억만장자와 이제 개인적으로 알게 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고 있지만 차는 중고로 렉서스를 구입을 하고 평소에는 위스키를 즐겨 드시지만 밥은 돼지갈비 이상은 먹지 않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제 좋아하는 데에는 돈을 많이 쓰지만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아껴 쓰는 부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이라고 전부 다 돈을 뭐 펑펑 쓰는 건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좀 모순돼 보일 수 있는 소비 태도가 있지만 그거는 본인을 이제 잘 알고 내가 좋아하는 부분에 돈을 많이 쓰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자들은 좀 검소해야 된다라는 미디어나 분위기가 한국에서 이제 부자들이 돈을 못 쓰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요. 부자가 돈을 써야 돈이 사회로 돌려지고 순환되기 때문에 부자들이 좀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부분이었고, 이제 2022년도에 조금 추가하신 부분이 있는데, 요새 그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미슐랭 같은데 가서 파인다이닝으로 뭐 2, 30만 원을 쓰는 일들이 있는데, 이제 이것도 소비가 다양화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인정을 하고, 해야 이제 돈이 좀 돌아서 우리나라가 요새 경기가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는데 소비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최 뒷부분에 부자 아빠의 진실 게임에 대해서 세이너님이 기고한 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이제 큰 제목들을 한번 보면 금융 지식이 부자를 만들어주진 않는다. 여기서 부자 아빠가 금융 지식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된다고 하는데 부자 아빠님 자체는 이제 책을 팔아서 좀 부자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 삶의 우열 자체는 돈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부자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뭐 로또가 돼서 돈을 마음껏 쓰고 싶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약간 모순된 상황이고요.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쓸 일이 없는 여유 자금으로 해야 내가 장기적으로 이익이 날 때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놀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헛된 환상을 버려라. 에서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 얘기하시는데요. 이거 자체가 이제 다른 사람이 버는 돈을 내가 피라미드 상위에 가면서 많이 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나는 뭐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을 소개해 준다라는 합리화를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돈을 버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가라 부분에서는 아까 3D 업종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데 이런 일을 해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대신해 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는 부분이 요새 조금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재테크를 하려면 자기 스스로 배워서 직접 해보자. 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집을 이사할 때 입주 청소를 맡기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청소를 하는 게 너무 어려워 보여서 입주 청소를 맡기고 싶었는데, 이제 남편은 직접 하자고 해서 약간 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세이노님이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뭐 작은 집안에 고칠 물건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스스로 배워서 직접 해보면 나의 기술도 되고 돈도 이제 아낄 수 있다고 하신 부분이 음, 그때는 조금, 이렇게까지 해야 돼 싶었지만, 이렇게 하나씩 해보는 게 내 앞으로 인생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남들한테 이제 돈을 주고 그냥 맡겼던 일을 배워볼 수 있는 것도 좋은 일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자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부분은, 부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알 수 있어서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똑사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부자들의 쇼윈도 앞에서 서성이지 말라 이 부분에 되게 재밌게 잘 읽었는데요.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나눠볼게요. 어느 신문에서 친구들과 명품계를 한다는 여대생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읽었대요. 요즘엔 겨울철이라도 반팔티나 블라우스 위에 외투를 걸치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 실내 생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만큼 시계를 상대방에게 보일 기회가 늘어난다. 이제 개라도 해서 까르띠에 탱크 시계를 구입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트렌드다.
네, 이 기사를 읽고 세이노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트렌드? 트렌드 좋아하네. 트렌드가 밥 먹여주냐?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라고? 꼴값에 지랄들 떨고 있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판매자들의 상술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해주세요. 판매자들은 사람들에게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판매자가 덮어씌운 이미지를 판다고. 이미지를 파는 거예요. 그 상품을 아주 매혹적이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사람들은 그 상품을 갖게 되면 나도 저렇게 아름답고 매혹적이게 될 거야 라는 이 이미지를 이미지 때문에 산다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그 광고를 통해서 세뇌된 줄도 모르고 그 상품을 사는 거예요. 정작 그 물건의 사용 가치는 시계면 시계를 보는 것이고, 가방이면 물건을 안에 넣어서 들고 다닌 거에 불과한데, 그 이미지 때문에 그 엄청난 돈을 주고 사는 거라는 거. 그거를 분명히 알고, 어, 우리가 물건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자들은 이런 이미지를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래요. 너희들 이런 상품 갖고 싶지?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너희들 인생에 폼나는 거야. 이 모델들 좀 봐. 얼마나 아름답고 폼나니? 이게 다 이 물건들 덕분이야. 그러니까 빨리 사. 돈이 없다고? 카드 긁으면 되잖아. 카드 회사에서 무려 12개월 무이자나 할부해준대. 그리고 2달 후면 보너스 또 나올 예정이잖아. 그러니까 질러! 이렇게 속삭이는데 우리는 그 부자들의 노름에 속아서 그 물건을 사게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 광고에 나도 모르게 세뇌돼서 물건을 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글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이노의 가르침 잘 읽었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